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A플랫 제 269화 꽁트가 시작된다.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전디입니다. 알렉스왕입니다. 네, 꽁트가 시작된다.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감동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재밌다고 얘기했는데 또 구독자가 막 쭉쭉 빠지고 있나요? 재성소리 하지 마. 자, 계속 이어서 4화 버려진 고양이 편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꽁트 제목이죠. 네. 이 동물 분장을 너무 과하게 한 게 아닌가. 그 중간에 보니까 이게 순서대로 마지막 공연 하잖아. 맞아요. 그럼 이거 4화 네 번째 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네. 분장 지우고 또 다음 걸 준비해? 약간 말이 안 되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좀 긴가 보지. 그런가? 인터벌이 긴가 보지 뭐. 이 꽁트 내용은 그 길고양이랑 뭐 버려진 고양이의 대화로 구성된 이런 네. 작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길고양이가 굉장히 이제 센 척하잖아. 네. 나는 미인에다가 뭐 연봉이 얼마 이상인 주인 아니면 안 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나중에 보면 이제 막 그 약한 척하는 게 나오고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엔딩 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이 꽁트의 특이사항은 슌타가 쓴 거다. 네. 그래서 이 화는 슌타가 주인공인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네. 자, 준페는 그 마카베 센세, 그러니까 이 마쿠베스, 맥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게 과거 이제 나츠미가 지어준 거였죠. 네. 근데 이 나츠미가 이 이름 뜻은 뭐냐? 마카베 스튜던트 해서 마쿠베스래. 그 마카베스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끼워 맞췄어. 네. 맥베스가 더 멋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름인데 아무튼 이 선생이랑 되게 친하잖아. 네. 이제 준페이가 이 마카베 센세한테 고민이 있다. 뭐 이래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늘 그 슌타가 일하는 거기 꼬치가게에서 많이 만나잖아. 네. 여기 가서 과거 이제 회상을 하게 되는데 그 마카베 선생의 이제 아들이 태어나기 직전에 막 가려고 하는데 병원에 차가 안 잡히고 이럴 상황에 이제 그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쭉 때리고 있었던 얘네 3인조가 여기 차 있다 타고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선생이랑 같이 차 타고 병원 가서 이제 애 낳죠. 그때 고등학생인데. 근데 어차피 등교는 안 한다. 그럼 학연해도 되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네. 약간 개그가 있는 게 아들 이름 지었냐고 그랬더니 지었다고 했는데 그게 타이치잖아. 네. 그 클테자에다 한일자. 네. 또 현대문학 선생님인데 너무 이름 성의 없이 진 거 아니냐? 획수가 5개밖에 안 되는 건 너무하지 않냐. 뭔가 더 대단한 이름 지을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상황에 애가 태어났는데 이때 그 슌타가 그 아버지 죽은 다음에 어머니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아서 애를 보고도 별로 감흥이 없나? 되게 감흥이 있었지. 울었지. 왜냐면은 아기가 태어나면 저렇게 기뻐하는구나라는 걸 봐서 아마 그랬을 것 처음에는 같아요. 그래서 기뻐서 눈물 흘렸는데 어느 순간 질투가 났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랑 사이가 이제 계속 안 좋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한테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았던 다음에 뭐 막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카베 선생은 얘가 프로게이머라는 거 하게 될 건데 지원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엄마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리고 얘가 이제 항상 그 슌타 같은 경우는 금발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이유도 엄마가 싫어할 것 같아서 뭐 이런 이유가 네, 있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안 본 지 한 7, 8년 됐다고 해. 네. 서로 연을 끄는 거지. 그리고 뭐 자기는 그렇게 맨날 뭐 하지 말라 그러더니 뭐 재혼해서 뭐 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엄마는. 네. 그것도 젊은 남자랑. 그리고 금방 또 헤어지고. 뭐 그랬대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마카베 선생님의 그 단골 멘트가 있대. 애들이 되게 좋아하잖아. 무턱대고 해봐라 뭐 이거.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느낌이 있고 준페가 그 이 선생을 부른 것도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제 불렀던 것 같은데 뭐 그래서 한번 해주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세 명이 다 모일 때 물어볼 것처럼 이제 끝나지 요 상황은. 그리고 얘네 3인조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엄마한테 막 연락 오고 막 이런데 전화 안 받고 막 이런 상황이 이어지니까 그 엄마랑 예전에 우리 같이 식사했는데 뭐 이런 얘기 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엄마가 얘네 3명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온 거지. 근데 슌타가 없는 척 한 거잖아. 그랬더니 그럼 기다리는 동안 뭐 안에 못 들어오게 했잖아. 안에 네, 슌타가 있으니까. 그럼 둘이 나가서 나랑 밥이나 먹자 뭐 이래서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게 돼. 그리고 스파게티를 먹게 되죠. 미트 소스 스파게티. 근데 요 레스토랑도 부정을 한다.
라는 얘기를 해. 아유 맛도 없고 뭐 계속 이런 식이야 엄마가. 응. 이거 그냥 커피나 갖다 줘요 뭐 이랬지. 아니 근데 맛 없어서 안 드실 거면 저 주세요. 그러니까 한 젓가락 먹기는 해. 뭐 그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토가 약간 비아냥되는 그 감정을 담아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레스토랑도 부정을 하네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래서 늘 부정만 한다라는 식의 이제 슌타의 얘기가 있었고 이제 그걸 언급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엄마 나름으로는 그 의미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슌타한테 미트소스 스파게티를 해줬는데 되게 좋아하더라. 근데 어느 날 그래서 되게 자신감을 갖고 해줬더니 거기다 치즈를 잔뜩 뿌려 먹더라. 잔뜩 뿌리려고 해서 그거를 뭐라고 했다. 그쵸. 네. 그리고 그거는 내 스파게티가 맛이 없어서 그런 거 같이 느꼈다는 거지. 그것도 되게 자기 위주의 생각이었어. 그쵸. 그게 아니지. 그냥 그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으니까 먹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슌타가 나중에 보면은 치즈를 되게 좋아하는 걸로 나와.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하니까 얘네들도 되게 배려심이 있지. 그러니까 뭐 레스토랑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미트 소스에 되게 자신감이 있었던 거잖아. 먹다가 갑자기 잔뜩 뭐를 뿌려요 스파게티에. 그 의미를 알겠다는 듯이. 되게 착한 애들이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준 게 언젠가는 만나게 해줘. 그 집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라고 했더니 그러면 라이브 우리 공연하는 거 보러 오시라. 거기는 항상 있고 뭐 도망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안 왔다. 그렇죠. 라는 거죠. 뭐 이런 포인트가 있었어. 자 그리고 이제 리오코 시점에서 이제 츠무기 얘기를 하는데 이 동생 뭐 늘 남 잘 챙기는 성격에 뭐 중고등학교 6년간 야구부 매니저고 이걸 불태워서 뭐 현재는 뭐 하고 싶은 게 없고 뭐 그냥 이런 식이었죠. 네. 근데 뭐 그런 성격 때문에 스낵바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야구 매니저랑 하는 일이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스낵바의 분위기가 그런가 보지. 글쎄요. 전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누군 가봤냐? 그러니까 스나쿠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스나쿠가 확실히 알바비도 좀 비싸거든요. 그렇겠지. 그러면은 그냥 일반 술집이랑 하면 좀 다른 거잖아요. 약간 확실히. 뭐 대화도 하는 것 같고 거기 대화가 나온 거 보면은. 중심이 되는 네. 그런 술집이죠. 그렇죠. 갑자기 노래방도 틀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러게, 보면은 그건 뭐야, 이거? 손님이요. 그러니까 이런 뭐 만화나 드라마나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 아주 조그만 데서도 여자 몇 명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술집으로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운영이 되는 듯하게 이제 묘사가 돼서 네. 뭐 단골이 당연히 있고 뭐 그런 식이지만 어쨌든 술집이지 않냐라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물장사 아니냐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편견은 없어. 자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 슌타는 엄마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데 안 받죠. 거기 이제 전화 이름도 그 귀녀로 돼 있어요. 오니온나로 돼 있어.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다른 번호로 와. 이거 그냥 일반 번호래. 근데 그것도 안 받아. 그랬더니 하루토가 대신 받죠. 병원이래. 그리고 엄마가 곧 죽는다. 뭐 이런 얘기였어. 그리고 내일까지 버틸지 말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늘 가야 돼. 뭐 이 얘기지. 그렇죠. 그러고 이제 마카베 선생님이 이 3인조 사는데 집에 방문한다고 하니까 막 청소하던 도중이었는데 그럼에도 슌타는 청소를 계속 하려고 해. 안 가고. 그랬더니 막 또 싸워. 그러다가 이제 얘가 나가죠, 슌타가. 병원 가는 거 아니야. 그때 그 츠무기를 만나. 그러니까 츠무기가 이제 주변에서 둘이 사귀냐 이랬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하잖아. 뭐 오빠 동생 사이라고. 오누이 같은 관계다. 서로 뭐 그런 거 아니다. 했는데 뭐 약간 그 SOS 퀴즈 같은 거 사진으로 했는데 얘가 잘 못 알아먹다가 리오코가 뭐 그런 거 좋아한다며 퀴즈풀이 같은 거 이거 SOS네 그래가지고 나 이거 어디 있는지 아는데 해서 그냥 근해 있는 데서 이렇게 만나게 돼. 그래서 결국은 뭐 가게 된다. 츠무기가 설득해서 뭐 가게 된다 병원에. 그게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한테 쌓인 게 많으면 마지막에 한마디라도 하고 와라. 그 불만이었던 거를. 그러면 후련해지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네. 슌타는 가고 싶었던 이유를 찾고 싶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츠무기가 잘 명분을 만들어줬지. 갈 돈도 수 있게. 빌려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제 생각으로는 츠무기가 그래 안 가도 돼 뭐 이런 정도의 위로를 할 줄 알고 불렀던 것 같아. 근데 그러지 않아서 결국 가게 된 거고 네. 그 사이에 이제 결국 마카베 선생이 슌타가 없는 집에 방문을 해서 소주를 맛있게 안주 이빠이랑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대했던 그 질문을 해. 자 우리 맥베스 이렇게 10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계속 해도 될까요? 그럼 분명히 이 선생이라면은 무턱대고 해봐라. 이 얘기를 할 줄 알고 사실은 물어본 게 있어 준표한테. 그렇죠. 근데 정말 뜻밖에도 그냥 해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선생님이 조언을 해줘요. 맞아요. 그 이유도 분명히 있어. 뭐 이렇게 이제껏 열심히 해왔다. 근데 이 지금까지 살아온 10년 이후에 그 10년이 더 힘들 것이다. 네.
그런 식의 정말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 얘네들이 정말 심각하게 해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슌타는 병원에 도착했더니 엄마가 누워 있지. 뭐 한마디만 할 줄 알았더니 뭐 길게 얘기하더만. 자기는 욕망대로 살면서 나는 다 부정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다시 시작할 시간은 달라. 이렇게 슌타가 얘기를 하고 이제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엄마도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죠. 결국 이제 임종을 지킨 게 됐지. 이어지는 장면은 장례식장이고 이 장례식장에서 오는 길에도 오늘은 엄마 뭐 이렇게 장례도 치렀는데 연습을 쉬자 이랬더니 오늘도 하재. 그래서 다시 그 메이크 시라즈라는 그 리오코가 일하는 레스토랑으로 가게 되죠. 리오코도 이 장례식장에 왔으니까 오늘은 안 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왔어.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슌타가 그 미트소스 스파게티를 되게 좋아한다. 이 사실을 리오코가 몰라서 되게 약올라하잖아. 네. 찐팬인데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츠목이 자기네 바에 오면은 항상 슌타가 술 취하면은 먹는 거 있는데 그거 뭔지 알아? 그랬더니 딴 음식만 되잖아. 팝콘 뭐 그래서 그거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아리래 있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네가 그거를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그래서 악독행년 막 그러면서 뭐야 그게? 뭐 아무튼 이거였다. 그러고 거기 치즈를 잔뜩 뿌려 먹죠. 이제 그 츠목이가 해준 미트소스 스파게티. 마음대로 뿌려 먹어라고 해주니까 너무 신나면서 신나가지고 먹잖아. 치즈 산을 만들어 버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이랑 또 돌아가서 이 꽁트의 결말은 뭐였냐면 그렇게 센 척하던 길고양이가 그 버려진 고양이가 자리에 뜨니까 자기가 그 상자 안에 들어와서 버려진 척을 하면서 야옹야옹 거리고 있는데 주인이 뭐 이렇게 사람이 나타나니까 저 집에 갈 수 있나 보다. 근데 되게 허접하게 보이잖아. 술 취하고 약간 막 배 나온 아저씨 그런 문장이었어요. 그 약간 그 네일조에 나오는 그 관장 같은. 맞아, 딱 그 느낌이다. 그 분장이었어. 그 이름 뭐지? 허리케인죠? 아니 그러니까. 됐어. 좀 때려라. 저거 곧 정리되냐? 뭐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는데 딱 우리 집에 갈래 했는데 갑자기 내 팽을 치잖아. 이 개가 아니었네? 하면서 개인 줄 알았던 거지. 그랬더니 그 길고야 그러지. 왕이었나? 뭐 그런 이야기였어. 결국은 센 척해도 마음에는 안기고 싶은 뭐 이런 걸 표현했던 그런 꽁트가 아니었나. 이것도 엄청 울었어요. 둘이서 또 하는데 또 슌타가 또 엄마한테 시간이 없어가지고 머리도 검은색으로 염색 못하고 왔어 막 이런 얘기하고 근데 엄마가 이제 그렇습니다. 말을 못할 줄 알았는데 미안해라고 하더라고. 고맙네 했죠. 그러니까 더 그것 때문에 더 울잖아요. 자, 그 5화로 가면은 이번 제목은 노래방. 뭐 계속 해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거 꽁트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뭐 그 커플이 들어와 있는 노래방 안쪽에 자꾸 거기 있잖아 종업원들 뭐 연장하시겠습니까? 계속 요거 물어보는데 막 안 할 거라고 하다가 그 곡 해봐 하고 그런데 뭐 되게 라디오 체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할 때 막 울면서 연장해 주세요. 뭐 이런 개그였는데 아무튼 자 여기서 해체 고민을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슌타는 마음속 깊이 계속 하고 싶은데 준페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 얘가 남의 말에 좀 많이 휘둘리는 이런 스타일로 나오지. 그리고 매니저한테 일로 연락이 와. 그러니까 매니저가 계속 압박을 했어요. 소속사 매니저가 얘네 발굴하기도 하고 단독 공연 자리도 마련해준 굉장히 이케맨으로 보이는 누구야 배우? 몰라요. 제일 잘생겼던데. 얘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왜 매니저하고 있지? 거기서 나오잖아요. 원래 가수를 꿈꿨지만 매니저 하라고 뭐 제안 받아서 그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그런 얘기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제안받았냐면은 그 고교 동창인 유마. 얘가 이제 나츠미의 전 남친이지. 그렇죠. 준페이의 여자친구. 예, 전 남친인 건데 얘가 되게 성공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자기 회사 PR 이벤트에 뭐 섭외를 한 거야. 그러고 뭐 이제 추목이 고민 이 얘기는 생각할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얘가 약간은 반복되는 얘기라 되게 오래 끌더라고. 마지막에 매니저를 하게 되는데 이 고민이 거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한 발도 뗄 수 없었다. 그동안. 그래서 프리타일만 했다. 이 고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명이 처음 이 자리 그 숙소에 입주할 때 회상이 되는데 잠자리를 뭐 이렇게 내천자로 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느 자리에 잘래?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그 캐릭터에 막 빙의해서 하잖아. 가위바위보. 울수라 멍비임 막 이러면서 막 하는 자기 거. 구호를 외치면서 막 난 이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이 행동들이 그 시절에 할 수 있는 그 유치한 친구들끼리 세 명이서 할 수 있는 거고. 왜 재밌었냐면 나도 옛날에 세 명이서 어디 놀러 갔는데
하나는 침대고 둘은 바닥에서 자야 되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위바위보 아니고 뭐 동전 던지기 뭐 그랬던 거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 실제로 이건 좀 애드립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지 실제로. 그러니까 하루토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여기서 되게 진심으로 하잖아. 가위바위보 신이 내렸다 그러고 이기니까 파펙토 자지. 나도 근데- 그래서 막 이기면 이게 신의 손이다 막 친구들끼리 그러면서 막 했는데 사실 누가 잘 자고 누가 못 자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 근데 그 상황만 계속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 여기선 진짜 웃겼던 게 슌타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자 어디를 선택할 거야 어디 선택? 가운데래.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근데 슌타는 그냥 이 세 명 같이 있고 싶고 근데 내가 왼쪽을 봐도 얘랑 얘기할 수 있고 오른쪽을 봐도 얘랑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가운데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원래 가위바위보를 하는 이유는 가장자리를 하고 그쵸. 하고 그치. 싶어서 아니, 했잖아요. 그런 태도가 엿보여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거 지방 공연을 되게 많이 다녔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 백화점에서 무슨 쇼하고 맞아요. 이런 거를 많이 전전을 했는데 이 숙박비를 좀 아끼려고 차에서 많이 잤다는 거지. 어차피 슌타가 그 고등학교 때 산 차가 있었으니까 뭐 그때도 이 뒤에서 자면 편하잖아. 그렇죠. 가위바위보 그 장면이 또 나오고 막 이러죠. 중간 중간. 운전석이 제일 꼴등은 힘들지. 운전석. 뭐 아래 뭐가 있고 그러니까 제일 불편하지. 거기서 진짜 오버하면서 얘네들이 하는 게 좀 재밌지. 그리고 이제 지방 공연 회상도 나오는데 그때 뭐 맥켈란이라는 이름의 그 선배 개그 콤비가 있는데 얘네가 해체로 막 다투는 게 보이죠. 계속 할래 아니면 난 그만둘래 뭐 이런 거. 근데 현재 이들의 상황과 정확히 겹치게 됐지. 그리고 이 맥켈란 멤버 중에 한 명은 이제 중고차 판매점에서 일하더라. 이런 아주 쓸쓸한 뭐 후일담 같은 것도 이제 전해 듣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동창인 유마 성공한 동창 유마와 이제 미팅을 하루토 혼자 하게 돼요. 갔는데 이미 유마는 그 준페이 뭐 내 여자친구 뺏어가네 뭐 이런 거 전혀 의식 안 하지. 이미 결혼도 했어 그러고. 결혼도 했다고 그러고. 너무 옛날이잖아요. 10년 전인데. 그런 걸 생각한 너희들이 더 이상해. 그리고 약간 그 악의를 담아서 얘기한 건 아닌데 네. 그게 좀 찌른 거지. 네. 너희도 아직도 그 고교 생활에서 못 벗어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술 마시면서 너희 진짜 부러웠다. 그리고 처음에는 너희가 실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하는 걸 보면서 점점 자극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얘가 그 하루토가 좀 열받아해. 완전 빡친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런 이유는 너 성공해서 그런 거다. 우리를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내려다보기 때문에 나 동정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PR 이벤트 우리 왜 써? 동정 필요 없다. 그리고 네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제안은 거절하겠다. 왜냐면 우리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니까. 무슨 베르세르크야? 대등한 관계 찾고. 친구라는 거는 친구란 대등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격지심이 컸던 것 같아. 그치. 그렇죠. 원래 다 그것도 그런 거 그렇고, 있잖아요. 근데 준페이 때문에라도 더 이렇게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받아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 그치, 받아줄 수 있는데 일부러 좀 오버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 실제로 예전에 보면은 제대로 이제 취직 못하고 막 있고 누구는 잘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오랜만에 그냥 만나서 뭐 얘기하자 그러면 안 나오는 친구도 꼭 있거든요. 그치. 동창회 때도 많이 그런 게 있죠. 그런 심리가 아닐까. 요즘 CF에도 약간 그런 거 많이 있던데. 그래서 이제 목에 차고 있는 그 회사 그 아이디 아. 이거 뭐 몰래 감추고 뭐 한 명은 뭐 이런 정도에 나오는데 뭐 카스로 친해지는 뭐 약간 그런. 아 예전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차 한 거. 오랜만에 만난 동창의 차가 뭐 그랜저였다 뭐 이런 거. 그거는 약간 반대 얘기 아니야? 졸라 부럽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무튼 근데 네. 서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이게 여기서 약간 빡친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그 마작장 알바를 하고 있는 준페이도 그 고교 후배가 놀러 왔잖아. 근데 자기랑 같이 온 그 회사 동료들한테 아 여기 개인이다, 연예인이다 하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뭐 약간 술 취해서 그랬는지 뭐 개그 해달라고 되게 무례하게 굴잖아. 네. 근데 거기 하려는 찰나에 이제 거기 점장 같은 애가 야 저기 가서 뭐 날러 뭐 이런 식으로 말렸더니 창고 가서 혼자 소리 지르고 야, 이런 식의 뭔가 좌절을 맛보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연습 당일에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싸우고 서로 이제 뭐 응어리가 있는 거잖아. 그러다가 준페이가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지. 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더 하기가 무섭다. 그러니까 너도 하루토 너도 그만두는 게 무서워서 계속 하고 싶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슌타가 이제 일깨워주지. 그 맥켈란 기억나? 5년 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 저렇게 되면 우리도 끝이라고. 근데 결국 이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끝이구나. 끝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토는
그 리오코가 퇴근한 다음에 이거 아침 5시야. 새벽 5시지. 그러니까 패밀리 레스토랑을 24시간 운영하잖아요. 네. 그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제 퇴근할 때 공원에서 만나기로 하고 결국은 우리 해체하기로 했다. 뭐 찐팬이기도 하고 친구라고 생각했으니까 얘기했겠지. 네. 그러고 나서 질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음. 자, 노력은 보상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많이 고민하는 거죠. 네. 근데 리오코는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루토 같은 경우는 아마도 당신이 그 보상받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는 질문이잖아요. 보상받을 수도 있고 노력이 보상받을 수도 없다. 근데 노력을 보상받은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아닌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뭔가 이입을 하려는 순간 화도 이야기, 요 꽃꽂이 얘기죠. 네. 이 이야기를 해. 그래서 자기가 그 3위를 한 적이 있대. 굉장히 그 부장으로서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럼 하루토가 어디 뭐 현대회 무슨 대회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국 3위래. 엄청 잘한 거지. 여기서부터 약간 이임을 얘가 못해. 그치. 계속 얘기를 해도 대단한데 왜 자꾸 그거 아닌 것 같다고 막 그래. 그런 방식으로 노력을 했는데 당시에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야. 그 3위를 했다는 것 그쵸, 때문에. 당연히 그냥 1위를 목표로 했는데 1위 못했다고 되게 실망을 했고 자기가 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하루토는 이입 못하고 그 3위라며 전국 뭐 이러고. 동메달인데. 그렇지. 그래서 계속 이제 말을 끊고 자 전국 3위는 잊어버리고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오늘 그 가게에 뭐 손님이 뭐 꽃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아마 얘기를 잘 해줬겠지. 그때 그 화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마 아는 꽃이었고 얘기를 해줄 수 있었다. 나중에 18위 손님 정체가 나와. 맞아. 그렇죠. 아, 깜짝 놀랐어. 그리고 아무튼 뭐 이러면서 뭐 어쨌든 노력은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라는 함의로 이것도 약간 웃음으로 뭉치면서 끝나는데 얘가 이제 말을 질질 길게 한다는 식으로 이제 하루토가 빨리 집에 가자고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끊어.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라라상이라고 해서 3편부터 임시 동거하는 여자가 하나 나와. 밴드하는 밴드도 아니고 혼자 길거리 공연하는 버스킹 하죠. 버스킹. 츠무기의 스낵바에 일하는 알바생인데 그것도 막 언제 올 건데 했더니 바로 데려와가지고 같이 살게 됐잖아. 드디어 이제 직업을 구하면서 츠무기도 자기도 집을 계약을 했대. 야, 언니랑 언제까지 같이 살 수 없잖아. 뭐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하루토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도 우리 고민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해체하기로 했다라고 전달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노래방 꽁트는 뭐 그냥 이 가게 원래 끝내려고 했다 오늘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연장하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손님이다 막 이러면서 또 그러고 끝나죠. 예, 그래서 뭔가 약간의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죠. 마무리되죠. 이게 10화짜리인데 5화에 너무 빨리 결정이 됐어. 끝나는 게. 나 그래 이후에 반전이 좀 있나? 그 그, 생각했는데 그런 사실 것 따윈 없었다. 결정은 1화부터 났는데 그쵸. 그래도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보게 됐는데 이 5화에 벌써 마무리를 지었다는 느낌. 그래도 막판 반전이 있지 않을까? 어차피 그 마음만 고쳐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미 뒤틀린 관계고 그 10년이라는 압박이 결코 작지 않구나. 그쵸. 가족들이 기대하는 것도 있고 이게 진짜 그 선생이 한 말이 맞지. 그 10몇 살부터 20 몇 살까지 10년과 앞으로 그 30 몇 살까지 10년은 진짜 다르다. 그렇죠. 우리도 많이 느꼈잖아요. 근데 그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 깊이 고민을 했을 거고 어렵게 답을 냈던 거겠죠. 근데 약간 더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드라마였으면은 이걸 안 할 거였으면 이거를 한 8화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한 8, 9화에서 진짜 안 하기로 마음 먹고 10화에 후다닥 끝냈을 것 같은데 이제 6화부터 이제 찬찬히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접나에 대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후반이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재미가 없다, 자극적인 게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적지 않았을까 마지막에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없죠 이런 느낌은.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이미 지나친 사람들은 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나도 라떼는 말이야 이거잖아.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이거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가 그 청춘 드라마라고 하는 거고 약간은 선을 긋고 보게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세대를 포괄하는 그 정도의 어떤 주제는 아니라는 어떤 한계를 갖고 시작했던 드라마라 그 정도는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긴 해. 네. 그러니까 시청률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앞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항상 좋은 작품이 흥행과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고 좀 즐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6화 얘기해 볼까요? 6화는 꽁트 이름이 금도끼 은도끼입니다. 우리 잘 알죠. 그 그렇죠. 제목을.
꽁트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나무꾼이 전기톱을 연못에 빠뜨린 거야. 그러니까 연못신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금도끼랑 원룸의 키를 하면서 어느 게 당신 거냐고 그런 거야. 오는 긴 자기 거래래. 그래서 솔직하게 전기톱이라니까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지 못했다면 사라져. 뭐야? 그러면서 시작을 하죠. 그 연못 신도 여장을 했잖아 슌타가. 무슨 똑같은데? 오늘도. 그래서 이제 그 폼페이 그 중화요리집에 5명이 모여 있어요. 여기 이제 고등학교 때 갔던 데지.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리오코가 근데 왜 나는 이름으로 안 부르냐? 츠무기는 츠무기짱이라고 부르잖아 이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왠지 좀 성실한 분위기여가지고 이름으로 부르기가 어렵다. 사실 이때까지는 나카마상이라고 그쵸. 계속 나카마상 불렀잖아. 뭐 그냥 그랬어. 그러면서 그쵸. 맥베스 멤버들도 사실 이름을 몰랐어 제대로. 그러다가 약간 삐졌지 여기서. 그리고 이제 여기 마카베가 와서 이제 저번에는 자기가 단호박처럼 그만하는 게 좋겠냐고 말했는데 그래도 너네가 10년 동안 우직하게 꿈을 쫓아왔냐. 그런 맥백스가 자기보다는 훨씬 대단하고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좀 위로를 해줘요. 다시 하란 얘기는 안 해. 그래도 그러니까 이 선생도 과거 대학 시절에 뭐 3명이었나? 네. 그 라쿠고 모임을 했었고 같이 네. 진짜 합숙도 했고. 그러니까 내가 다 해봐서 알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었지. 그렇죠. 그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래서 늦게 사회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얘기도 해주지. 진짜 선생님인 거지. 요 6화는 준페하고 나츠미에 대한 얘기가 좀 중심이 돼요. 준페가 주류 그 가업을 물려받으려고 하지. 그래서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뭐 들다가 허리 삐끗했다고. 네, 누나가 거기 와 있어. 원래는 매형이 하려고 그래서 누나도 와 있었잖아. 그러고 근데 너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맥베스 대신 이거 가업 물려받는 걸 얘기했어? 안 했대. 너 이런 얘기는 제대로 의논해야 된다. 네 맘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츠미는 이제 나츠미대로 좀 인류 회사에 다니면은 막 밥 먹을 때 누구는 남자친구랑 어디 갔다 왔어 막 되게 잘난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런 거를 못했잖아. 그리고 주위에서 너 인기 없는 개그맨이랑 사귀는 거 괜찮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지만 사실 나츠미 나름대로는 그런 준페를 챙겨주는 데서 좀 자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준페이의 어떤 그 진실한 면이라는 게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되게 10년 동안 사귀면은 뭐 결혼하지 않으면 약간 소홀한 것도 있고 멀어지는 것도 있고 함부로 대하는 것도 있고 막 가자면은 그런 것도 있는데 한결같이 자기를 생각해주고 723 나츠미 요거 숫자를 모으고 있고 사진 찍어서 네. 뭐 그런 면 때문에 굉장히 높이 사는 것도 있지. 그러니까 사람 속이 더 중요하다 맨날 이렇게 겉으로만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 실제로 다 조건 보면서 네. 근데 여기서 전혀 신경 쓰지 않나. 왜냐면 내가 다 가졌거든. 넌 그냥 들어와 우리 집에. 몸만 들어오면 돼. 그리고 이제 준페이도 나름대로 이 개그를 시작한 게 나츠미를 사귀려고 한 건데 그럼 이 개그를 해체하면은 나츠미랑도 헤어져야 되나 이런 좀 원론적인 고민을 하고 있어요. 불필요한 의미를 부여했지. 약간 이거는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 근데 준페이 이 성격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치. 마치 그것 때문에 자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모든 커플들이 한 번씩 그 겪는 과정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의 돈 때문에 내가 너를 좋아한다. 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좀 나약한 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야 나오는데 어떻게 준페가 그 대단한 나츠미를 사귀었냐. 그래도 고등학교 때 그 작전이 나오죠. 당시에 나츠미가 그 남친이 좀 반지를 어디서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둘이 사이가 좀 안 좋은 상태래. 근데 그 와중에 생일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남친이 생일을 안 챙겨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준페가 자기가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그래요. 준페이가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해주려고 했냐면 친구들을 막 엄청 모았잖아. 그래가지고 그 나츠미 이름이 연상되는 723이 적힌 번호판 사진들을 막 찍어서 모았어. 근데 원래는 723장을 모으려고 그랬대는데 72장밖에 못 모았다. 10분의 1이네. 예. 대단한 거 아니에요? 좋죠. 근데 이것도 너무 대단한 거고 나침 입장에서 너무 어이도 없고 그러잖아. 솔직히 이게 뭐야 그러면서 하다가 그때 그래 너랑 사귀자는 식의 그런 사인을 보여줘요. 근데 나침이가 뭐 이게 막 웃겨서 그런 건 아니었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하지 않은 일인데 여기 그 몇십 명의 친구들이 와준 거잖아. 이제 그 발벗고 인성에 나서줄 만한 친구 이렇게 매료돼가지고 난 너랑 사귀기로 했다. 한마디로 너 재밌진 않았다. 뭐 그런 거지. 노잼. 재밌어서 사귄 건 아니야. 그렇게 과거에 사귀었었고 이제 현재로 와서 이제 나츠미의 퇴근하는 길에 하루토가 기다리고 있어. 자전거를 타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왜냐면 하루토가 보기에도 둘이 너무 위태위태하고 헤어질 것 같은 거야. 근데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또 해가지고 슬쩍 얘기하죠. 야 준페이가 얼마나 멋진 놈인 줄 알아? 그러면서 너가 뭐 더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구를 만나도 준페이 같은 사람은 못 만날 거야. 그러면서 아직도 준페이는 그 723 사진을 모으고 있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전에 에피소드에 한 번 나왔다가 얘가 분수 안에 잠수하고 있다가 짜잔 나타날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는데 가리비랑 거기다가 진주를 진주귀걸이 한 뭐야. 짝씩 넣어가지고 뭐 그런 거였는데 네. 그 나침이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걸 못했어. 맞아요. 뭐 그런 상황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줬더니 사실은 나침이는 굉장히 우직한 성격에 생긴 거랑 다르게 이 미인이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근데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욕조 서프라이즈를 해주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리오코네 집에 놀러 왔고 당연히 준페는 또 발을 닦는 거야. 그거 이미 계산 범위 안에 있었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괜히 발 못 닦게 하려고 한 번 튕겼다가 닦게 해줘요. 그래서 발 닦고 있는데 그 욕조에서 짠 하고 나타나더니 나침이가 뭐 당신이 먹고 싶은 거는 뭐 오른쪽에 있는 뭐 가리비입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굴입니까 네, 그러면서 맞아요. 준페가 너무 놀랐죠 진짜. 뭐야 이거? 내 여자친구가 이런 걸 할 사람이 아닌데. 아니 전혀 그런 것도 아닌데. 있는데 사실 그 리오코랑 네. 나침이랑 모르는 사이 아니야 원래? 모르는 처음 사이였지. 온 거죠 그 그치? 집에. 그 남의 집에 거기 욕조 속에 숨어있다 나온다고? 어. 되게 벙찔 것 같지 않아? 아니 그래서 이거 지금 얼마 정도 있었냐고 물어보잖아요 나중에. 그랬더니 그 바로 뒷전에 들어와가지고 딱 덮은 거예요. 딱 타이밍이 되게 절묘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무뚝뚝해 보이는 하루토가 친구를 위해서 이만큼을 해놓은 거야 지금 사람들을 모아서 그러면서 서프라이즈를 해줬죠. 그래가지고 준페이가 엄청 감동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여기다 만두를 먹고 있는 거지. 교자 파티. 네. 맛있겠다. 뭐 만두 탕 같은 거를 해먹더라고. 탕 이런 해먹고 식으로. 군만두 해먹고 그냥 다 세트로 다 해먹는 느낌이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 6화에서 리오코 이름 안 불러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준페이랑 순타는 은근슬쩍 이름을 불렀어.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하루토한테 넌 언제 부를 거야? 어떤 타이밍에 부를 거야? 근데 안 불러주죠. 이 파티 끝날 때까지. 그리고 헤어졌고 이제 귀갓길에 준페이가 말을 해요. 나 이제 솔가게 물려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해요. 나츠미가 뭐라고 대답할까라고 막 두근두근 거리고 있지. 근데 나츠미가 그러자 이제 우리 부모님 뵈러 가자. 라고 말을 하면서 약간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막 준페이가 너무 기뻐서 하다가 울먹거리면서 나츠미를 껴안아. 흐엉. 그리고 준페이가 막 걸어가면 나츠미가 막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잖아요. 이게 왜 나오는지 조금 이따 나와요. 이 이유가 뭔지. 기억이 안 나네? 꽁트 끝에 당신이 빠뜨린 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당신이 빠뜨린 거는 이 로봇 청소기 계속 쫓아다닌다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군요.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둘의 커플의 위기는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토가 형이 히키코모리에서 좀 탈출했다는 게 전작에 나왔잖아요. 네.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지금은 알바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래요. 아 이건데 이때는 알바하고 나중엔 정직원 되고 점점 올라가네. 능력이 있네. 형은 능력이 있어. 이미 학력도 갖추고 있고 그렇죠. 그러네. 축구도 잘하고. 예. 그리고 슌타는 이제 이게 끝나도 맥베스 끝나도 그 꼬치가게 정직원이 될 수 있을 거고. 예전에 이것 때문에 좀 다퉜잖아. 막 너 정직원 제안 받고 뭐, 그 사장님 안 좋은 사람이네.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다 다른 거 할 일이 생긴 거야. 근데 나는 없는데 이 새끼들인 거 약간 배신감 느낀 거지. 그렇죠. 하루토는 정말 맥베스에만 올인을 했는데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엄청 고민이 되고. 그때 리오코가 또 그 술 취해서 그네를 타고 있어요. 둘이 이런 장면이 되게 자주 나오지. 리오코 취했을 때 은근 만나는 이어질 줄 장면이랑.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 맞아. 안 이어져서 난 너무 좋았어. 나도. 맞아요. 그래서 리오코는 또 무슨 문제냐? 왜 술 취했냐? 그러니까 동생은 집을 나간다 그러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맥베스는 해체한다 그러지. 고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하루토가 그래도 너는 뭐 좋은 대학 나왔지. 좋은 회사 다녔지. 나랑 입장이 다르다. 그러니까 리오코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다르지 않다. 누구나 출발선에 있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하루토가 뭐 여기서 약간 힘을 얻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냐? 그러면 취직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리오코 센파이. 그러면 은근슬쩍 이름을 불러주죠. 드디어 이름을. 계속 끝까지 리오코 센파이라고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 응. 적당한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적당한 친밀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결국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잖아 둘이서는. 그렇죠. 딱 그 선이 좋았던 것 같아. 맞아. 막 둘이 갑자기 막 손잡고 막 이랬으면 벤치에서도 서로 별로야. 각자의 벤치에 그건 앉아있잖아. 한국 드라마. 그렇지. 한국처럼 금방 눈 맞잖아. 원래 여기서는 교훈을 주잖아. 그러고 계속 얘기하잖아. 맥베스는 팬이랑 사귀지 않는다. 아, 그래서 해체하면은 한국 드라마에서는 그랬을 거 아니야. 이제 해체했으니까 당신이랑 사귀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이런 보나마나 이런 스토리로 나갔을 것 같아. 팬은 계속 간다. 내가 그 개그맨 직업은 잃었지만 널 얻었어. 전화를 얻었다. 뭐 그러면서 뭐. 리오코네 집에 들어가고 뭐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다. 그리고 이 꽁트는 어떻게 끝나냐?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뭘 떨어뜨린 거야? 나무꾼이 그러니까
자기가 떨어뜨린 거는 금망치래. 이게 뭐 일본어로 물에 빠져서 막 헤엄 못 치는 그런 사람을 뜻한다고 주석이 나오던데 전혀 모르겠네요. 무슨 의미인지 막, 모르겠어. 거기서 한국에서는 맥주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의미인가 보네. 일본에서는 그 망치라고 하나? 뭐 하여튼 금망치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러면서 나무꾼이 저는 당신과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보신이 아니래. 당신이 떨어뜨린 건 로봇 청소기래.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까 그러면서 둘이 이어지면서 꽁트가 끝나죠. 역시 꽁트는 재미가 없다. 아니,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의미는 있지만 재미는 없다. 근데 나는 그 중간에 조금 재미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준페이가 연기를 굉장히 과장해서 할 때 그게 좀 웃기다고 생각하거든. 기세키노 미즈다. 뭐 이러면서 아니 그리고 연장하겠습니다 하는데 왜 다리를 들면서 왜 슌타 다리를 왜 들면서 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건 좀 웃겼어요. 맞아요. 자, 7편은 무인도. 무인도 꽁트는 뭐냐? 무인도에 3명이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지기 전에 이제 무인도에 떨어지면은 뭘 하나씩 가져갈래? 그랬을 때 하루토는 라이터를 가져간다고 그랬어. 좋은 선택이야. 막 자기네들끼리도 준표는 근데 그런 거였어? 나 아무것도 선택 안 했으니까. 아 이름 빠가야로. 슌타는 그럼 과연 뭐였냐? 국어 사전이었다. 그래서 다들 벅진 거야. 왜? 그러니까 계속 읽어도 질리지 않고 희망적인 말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개그를 치죠. 뭘 약간 어려운 단어 같은 거 얘기하려고 치면은 뭐 정확히 막 뜻 읽어주고. 그렇죠. 조용히 해 막 그런 식으로 짜증내고. 지금 치무기가 이제 집을 나간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서 슌타랑 오락실에서 뭐 누가 봐도 데이트 아니야 이제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사귀지 않지만 아무튼 데이트를 한다. 썸 타는 시기죠. 좋을 때네. 그러면서 새 집에 놓을 소파를 둘이 고르러 왔어. 치무기가 얘기하지 여기 이 소파가 까망이랑 오렌지 색깔이 있는데 어느 색이 더 좋아? 근데 슌타가 계속 눈치가 없이 이 새끼가 직접 정해. 내가 정하면 네가 나중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집 치무기가 놀러 오란 뜻인데. 너무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고 거의 대놓고 말했지. 집에 놀러 오면 앉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집에 초대해 줄 거니까 당연하지. 그러니까 골라. 근데 그랬는데도 안 골라 이 새끼가 색깔을. 그래서 삐졌죠. 근데 거기 쇼파 봐도 누가 봐도 그냥 검정색이 예쁘지 않았어요? 그렇지, 디자인이? 블랙이지. 그냥 넌 얘기만 해. 답은 정해져 있어. 이건데 근데 서로 튕기는 거지. 여기서 대답까지 해줘서 얘는 너무 많은 의미를 투여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주면 너한테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지금 사귀느냐 마느냐의 기로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말 못하다가 되게 어려운 방식으로 정했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치목이 삐졌잖아. 아 됐어. 그러고 가버렸어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카톡 그나 이제 문자 여러 번 해도 치무기가 잘 대답 안 하는 그런 게 장면 나와. 슌타가 계속 연락을 하고. 내가 어떻게 화해를 하냐? 그 뿌요뿌요가 엄청 잘했잖아. 지금도 동네 오락실 가면 얘가 완전 원탑이지. 그래가지고 1위부터 5위를 다 자기 이름으로 도배해 버린 다음에 거기다가 단어를 소파 블랙이라고 보이게 그것도 만들어. 세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글자로 쫙 떨어지게. 새로 쓰기, 새로 읽기 뭐 이런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치무기도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그거였죠. 저는 키스가 로코모시타인가 뭐 이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와타시모 쿠로가 스키 뭐 이거잖아. 네. 나는 검정이 좋아. 나도 검정이 좋아. 근데 그거를 이걸 거꾸로. 한 단어씩 거꾸로 보낸 거지. 갑자기 키스가로 시작해. 그것도 키스가 로쿠잖아요. 그럼 로쿠면 6이니까 키스를 그 뒤에 나오잖아요. 키스를 6번 하고 싶다는 건가? 근데 로코가 또 쓸데없다는 뜻이 있어서 약간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나도 검정이 좋아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제 둘이 만나서 그 다음에 하지만 키스한다. 키스한다. 슌타가 갑자기 키스를 한 다음에 서프라이즈. 이게 뭐였냐면 스낵바에서 마마가 슌타 너 너무 진짜 둔하다. 서프라이즈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로는 안 한다고 하지만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조언을 해준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나츠미가 그 서프라이즈 했을 때 치무기도 누가 나한테 서프라이즈 해줬으면 좋겠다. 맞네. 그런 얘기 슌타가 했었지. 내가 해줄게. 그래서 미리 말하고 해준 서프라이즈가 어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티격태격 했던 게 있죠. 심지어 본인이 말한 것도 까먹은 것 같더라고. 어쨌든 만나자마자 이렇게 키스를 하잖아 슌타가. 그러고 서프라이즈 했는데 별로네라고 했더니 슌타가 어느 쪽이 키스야, 왜 서프라이즈야. 둘 다 상처받아. 하나를 얘기하면 별로네. 아무튼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둘이 사귀게 되었죠. 네. 드디어 커플이 하나 나왔어. 이제야 칠화야 칠화. 아니 나침이랑 준페 있잖아요. 거기는 근데 그건 이미 본 커플이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헤어졌으면 했다니까. 그리고 이제 리오코가 사과를 하려고 하지. 또 술정을 부린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냥 타면서 가지고 왔는데 하루토가
얘가 되게 얽히는 걸 귀찮아하잖아. 그래가지고 막 없는 척을 해요. 그 집에 찾아왔는데 맨날 얘네들이 자주 하는 거지. 집 구조상 저기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보여. 네, 그쵸. 이미 서로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렇다면은 뭐 어쩔 수 없고 뭐 그러면서 뭐 죄송했다고 주고 갔잖아요. 무슨 어묵을 주고 갔죠. 가마복고 주고 갔잖아요. 세모 모양으로 생긴 가마복고. 네. 그럴 때 그거 갖고 또 사용하잖아요. 뭐 이렇게 인사하는 거. 막 사과의 의미는 뭐 이게 더 딱딱한 부드럽기 걸 때문에 줘야 된다고. 나중에 거기 의미 다 뭐 벽돌 과자인가 뭐 그게 거기에 또 말장난 해가지고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였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에 그런 소소한 재미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러고 준페이랑 나츠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리오코네 집에서 재결합이라기보다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잖아. 네. 그래서 좀 고마운 마음에 네. 헤드헌터를 연결시켜주겠대. 헤드헌터. 근데 리오코는 내가 지금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을까? 아직도 좀 두려워하죠. 상처가 많이 남아서. 괜히 열심히 일했다가 또 피해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그러니까 얘가 알바를 오래 하는 것도 이거 웹패스를 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정말 사회에 정직원이 된다라는 것과 다르잖아. 그러니까 일본 사회 프리터가 많은 이유는 시급이 높은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책임감을 느끼고 싶어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주변에도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꿈이 뭐가 중요해. 난 대충 정말 책임 없는 일 이런 거 하면서 어느 정도 먹고 살면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 주변에 은근히 있거든요. 그래도 인생의 책임은 져야 되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그런 모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뭐 아무튼 근데 여기서는 그 두려움이 정확히 반영이 돼 있다는 거지. 그쵸. 그냥 한번 해봤으니까. 쓴맛을 봤으니까. 슌타는 또 큰 결심을 합니다. 차를 판매한대 이제. 엄청 오랫동안 탄 거죠. 고등학교 때도 탔으니까. 10년 탔지. 그쵸. 이제 원래 2차 타고 맥베스 지방 공연도 다니고 엄청 같이 다녔는데 이제 맥베스 해체하니까 마지막 지방 공연이 끝나면 차를 팔겠다. 그러니까 둘이 약간 쇼크를 먹지만 뭐 그래. 대신에 그러면은 지방 공연 날 마지막으로 이 차에서 하룻밤만 자고 오자. 추억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방 공연에 갔고 리오코가 거기를 쫓아왔어. 막 4시간 걸렸다고 그랬나?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였지요. 그거를 쫓아와 역시 찐팬이다. 하고서는 그 사무실에도 놀러 왔어요. 괜찮아 우리밖에 없어 그러면서 맥베스 그 대기하는 사무실에도 놀러 가고 그때 준페이랑 슌타가 여기 싼 발포주가 있어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리를 피해주죠. 진짜 가격이 되게 싸던데. 59엔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진짜. 얘네 진짜 맨날 발포주 먹고 있잖아요. 야 590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그렇죠. 순간에 지연해서 야 빠져 이런 거야. 그냥 야, 그렇죠. 나와. 네. 둘이 얘기하게 나와.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 둘이 뭐 사과할 것도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리오코가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게 견딜 수 없이 두렵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루토가 자기 고민을 얘기했었잖아. 그러면서 샘빼 하니까 하루토한테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나도 이렇게 한 발 더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얘기를 해주고. 찐팬이자 선배네 진짜. 네. 그 마지막으로 슌타 차에도 타봅니다 리오코. 넷이 이렇게 타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의 마지막 날이 났고 당연히 또 가위바위보를 하죠. 온갖 쇼를 하면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서로 이제 좀 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준페는 이제 내가 본가를 물려받아야 돼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너네들이랑 그 집에서 맨날 못 잘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슬슬 멀어지는 거지 조금씩. 그리고 술 마시면서 막 옛날 얘기를 꽃피워요. 이 차는 그때 그 맥켈란 그 선배가 중고차에 일하고 있다고 앞에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거기다가 팔 거야 라고 하면서 팔러 왔어요. 그러면 파는 김에 우리가 세차를 해야겠다고 직접 세차를 하죠. 그러면서 막 이 차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물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하루토가 막 엉엉 울어. 이 차를 판다는 건 진짜 맥베스가 끝나가는구나. 근데 난 이게 너무 그 순간이 마음에 와닿았어. 이 울음이 나오는 순간이. 왜요? 어떻게 보면 고잉 메리오를 떠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되게 적절한 비유 같은데. 네. 원피스를 안 보는 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원피스 안 봤다는 얘기도 그만하고 좀 봐라 좀. 왜? 너무 길어. 내가 고잉 메리오가 뭔지는 안다. 그건 알죠. 저기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얘네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대충 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대사네요. 맥베스가 네 번째 멤버다. 이 차가 맥베스의 네 멤버다. 그러면서 또 농담하잖아. 그러면 그 매니저는 몇 번째인데 그 사람이 네 번째 아니야? 막 이렇게. 이건 다시 4.5번째. 네 번째로 말해요. 아무튼 그런 식의 마무리. 그러면서 끝나요. 그러고 콩트가 어떻게 끝나냐? 이제 탈출을 다 할 수 있게 됐어 셋이서. 그런데 갑자기 누구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서로 잘 알게 됐는데 굳이 탈출할 필요가 있을까? 너희랑 즐겁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면서 준페이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슌타가 또 그 국어 사전을 펼치지. 알다의 다음은 이별이래. 이게 일본어 순서겠죠. 네.
그러면서 누군가를 잘 알고 나면 이별이 오는 거. 라면서 끝을 내죠. 그래, 얘는 상태지 뭐. 그래요. 자, 아무튼 다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이게 되게 슬프죠. 고잉 메리오를 지금 팔았어. 그러니까 모른다며 이 새끼야. 아니 근데 세차하면서 셋이서 결국 막 물장난하면서 같이 우는 거잖아요 결국. 물 맞으면 안 돼. 그럼 눈물을 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더 보이지. 우는 하지만 거야? 죽진 아니, 눈물이야. 않잖아요.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이들의 이별이 네.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네. 근데 저는 마지막까지도 그래도 한두 명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치. 그래서 이 꿈을 쫓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됐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지켜보죠.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상. 네. 자, 끝내볼까요? 네.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렉!